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발밑에도, 찬밖에도, 심지어 우리 식탁 위에도 늘 있죠? 바로 식물입니다. 오늘은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설계하고 정복했는지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던져보죠. 대체 식물이 뭘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근데 이게 파고들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늘 보던 이 녹색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야 해요. 버섯 같은 균류는 식물이 아니라는 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여기 보시면 차이가 명확해요. 식물은 광합성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말하자면 자급자족하는 애들이고요. 에너지는 녹말 형태로 저장합니다. 근데 균류는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의 기생에서 양분을 얻죠. 에너지 저장 방식도 글리코겐으로 다르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생명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식물의 세계? 그 거대한 왕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식물을 식물답게 만드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먹을 걸 만드는 능력. 전문 용어로는 자가영양이라고 하죠. 엽록체라는 초소형 공장에서 햇빛, 물,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뚝딱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마법에 가까운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초능력을 가진 식물이 지구에 얼마나 많을까요? 무려 30만 종이 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아주 작은 이끼부터 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나무까지 이 엄청난 다양성이 바로 식물이라는 왕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식물들이 안락했던 물속 세상을 박차고 나와서 이 낯설고 거친 육지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거대한 도전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물 밖으로 딱 나왔는데 첫 번째로 마주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건조함이었어요. 온몸을 감싸주던 물이 사라졌으니 이 메마른 공기 중에서 어떻게 수분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였죠. 여기서 식물의 첫 번째 혁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큐티클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몸 전체를 왁스로 코팅해서 방수막을 만든 거예요. 이 얇디 얇은 코팅 하나가 식물이 육지에서 살아남게 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좋아요. 건조 문제는 해결했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닥칩니다. 바로 중력.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둥둥 떠다닐 수 있었는데 무트로 나오니 몸이 축 처지는 거죠. 어떻게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목질 조직.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부르는 단단한 구조였습니다. 이 문구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 단단한 줄기 덕분에 식물은 중력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에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솟아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구의 거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몸을 세우고 수분도 뺏기지 않게 됐어요. 근데 정작 물이랑 영양분은 어떻게 얻죠? 예전처럼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뿌리였습니다.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죠. 뿌리는 몸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흙 속에 숨어있는 물과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는 생명의 빨대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걸로 육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육지 정복에 성공한 식물들은 이제 뭘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야말로 생명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각자 어떤 기발한 전략으로 살아남았는지 그 진화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식물 진화의 큰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선태류에서 시작해서 몸속에 배관을 만든 양치류, 그리고 씨앗이라는 혁명을 일으킨 겉씨식물, 마침내 꽃이라는 화려한 무기를 장착한 속씨식물까지 정말 장대한 여정이죠. 그 여정의 맨 앞에는 이끼 같은 선태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척자들이었죠. 하지만 아직 뿌리나 물을 운반하는 관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에 바싹 붙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다음 주자는 고사리 같은 양치류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몸속에 물을 운반하는 배관 시스템, 즉 관다발을 개발한 거죠. 덕분에 키도 훌쩍 클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번식을 할 땐 여전히 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혁신이 나옵니다. 소나무 같은 거치 식물이 씨앗을 발명한 거예요. 이 씨앗 덕분에 식물은 번식을 위해 더 이상 물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건조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진화 드라마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속씨 식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씨앗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물을 유혹해서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해 꽃과 열매라는 최종 병기를 개발했어요.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구의 지배자가 된 거죠. 그럼 이 모든 식물들을, 아니 어쩌면 지구 생명체 대부분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은 대체 뭘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러 햇빛을 음식으로 바꾸는 마법, 바로 광합성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식물 세포 안에는 엽록체라는 아주 작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작은 공장에서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단계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종의 에너지 캡슐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덤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만든 그 에너지 캡슐을 터뜨려서 그 힘으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의 진짜 밥, 즉 당으로 만드는 거죠. 이걸 하나의 레시피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이 표를 보세요. 재료는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햇빛. 이걸 넣고 돌리면 결과물로 뭐가 나오냐? 식물 자신을 위한 양분인 당,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인 산소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레시피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온 어찌 보면 부산물에 불과한 것. 하지만 이 부산물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산소입니다. 식물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식물은 과거의 지구의 대기와 생태계를 통째로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조용한 건축가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세계를 지탱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